이 앞 시간에는 인욕을 끊음 3-1의 시 만성 되는 대로 이룸의 결속 구조까지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 시의 결속성을 살피면서 끝맺고 다시 남명 선생이 가졌던 자연과의 조화와 은일락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만성 되는 대로 이룸의 결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성 되는 대로 이룸 취사 인정 부족주 취했다 버렸다 하는 세상 인정 나무라기에도 부족하지만 영지 운역 헌심류 구름마저 심히 아첨하여 바칠 줄 어찌 알았으랴 선성제일 쟁남아 먼저는 개인나를 틈타 다투어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각 향음시 경북측 다시 날 흐려질 때에는 다투어 북쪽으로 내다르니 이 시 텍스트는 1, 2구와 3, 4구 두 개의 월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월이 네 개의 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구의 속뜻을 살펴보면 1구는 세상 인정, 즉 당시 조정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겠고 2구에서는 거짓된 선비의 모습을 잘못 알았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으며 3구와 4구에서는 그 거짓된 선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3구에서는 갯날에 보이는 거짓 선비의 행동과 4구에서는 흐린 날 보이는 거짓 선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 텍스트는 1구와 2, 3, 4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구는 당시 조정의 현실적 상황을 나타내고 2, 3, 4구는 거짓 선비의 행동을 나타내면서 인욕을 끊지 못하고 벼슬을 쫓아 아첨하는 사람들에 대해 탄식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 텍스트의 제어 중심을 살펴보면 인정, 세상 인정, 대상, 주, 나무라다, 움직임입니다. 이는 거시구조 1의 1차 개념입니다. 거시구조 2에서 2차 개념은 1차 개념에서 움직임의 대상을 구체화시킨 개념입니다. 주 나무라다의 대상이 구체화된 것이 운역 구름입니다. 구름이 한 움직임은 유 아첨입니다. 이것이 화면에 보이는 55 거시구조 2의 2차 개념입니다. 거시구조 3에서 3차 개념은 2차 개념에서 운역 구름이 한 행위가 3차 개념입니다. 제1 갯날은 남하 남쪽으로 내려오고 엄시 날 흐릴 때는 북추 북쪽으로 내닫는다입니다. 이 둘은 대립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화면에 보이는 56 거시구조 3의 3차 개념입니다. 미시구조에서는 거시구조 3의 3차 개념에 포함되지 않은 개념들을 올린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인정, 세상 인정에는 이것이 형태인 취사, 취했다, 버렸다가 포함되어 들어가고 유, 아첨에는 아첨의 수단의 개념을 가진 헌, 바치다와 아첨의 정도를 나타내는 심, 심의와 아첨에 대한 인지의 개념을 가진 영지, 어찌 알았으랴가 포함되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아, 남쪽으로 내려오고에는 그 시간의 개념을 가진 선성, 먼저 틈타와 의욕의 개념을 나타내는 쟁, 다투어가 포함되어 들어갑니다. 북추, 북쪽으로 내닫는다에는 그 시간의 개념인 각, 다시와 의욕의 개념을 가진 경, 다투어가 포함되어 들어가 화면 57과 같은 미시구조의 결속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결속성을 바탕으로 시 만성 되는 대로 이룸의 속뜻을 살펴보면 1. 선비들을 필요로 할 때는 취했다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되면 버리는 것은 권력에 눈이 어두운 조정 벼슬아치들이 원래 하는 일이라 새삼 나무라는 것도 부족하지만 그래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세상 일에 관심이 없는 양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던 유일의 선비 너 구름마저 조정 벼슬아치처럼 권력을 쫓아 심히 아첨하여 바칠 줄 내 어찌 알았겠는가. 3. 너 하는 짓을 보니 조정에 그래도 올곧은 선비들이 있을 때에는 버틸 수 없으니 벼슬의 뜻이 없는 양 그들을 피하여 벼슬길과는 먼 남쪽으로 내려왔다간 4. 조정에 올곧은 선비가 물러나고 인욕을 쫓아 벼슬이나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을 때에는 너도 얼른 세상에 아첨하여 벼슬을 찾아 북쪽으로 가는구나 하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핀 세 편의 시 욕천, 냇물에 목욕하고서와 질의 옥계를 두고 얼품과 만성, 되는 대로 이룸에서 나타난 사실을 두고 보면 남명선생이 만성, 되는 대로 이룸에서는 인욕을 끊지 못하고 벼슬을 쫓아 아첨하는 사람들에 대해 탄식하면서 욕천, 냇물에 목욕하고서에서는 인욕으로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생긴다면 이를 씻어 늘 청징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므로 인욕을 끊고 그리하여 질의 옥계를 두고 얼품에서는 본성을 회복함으로 천리를 보존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명시에서 인욕을 끊음을 마치고 이제 남명선생의 시에서 자연간의 조화와 은일락도를 주제로 한 시 세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중적사, 산속에서 적흥적으로 얼품의 시를 보겠습니다. 산중적사, 산속에서 적흥적으로 얼품. 종전 60 천정가, 이전의 60년은 일찍이 하늘이 빌려준 것이고 차후 운산 지차지, 앞으로 구름 낀 산에서 사는 건 땅이 빌려준 거라네. 유시궁도 한유로 막다른 길에도 또다시 길 있나니 각심유경 채미귀 거악한 오솔길을 찾아 고사리 캐어 돌아온다네. 이 시는 남명선생이 1561년 61살에 합천 상가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늘 그리던 지리산 및 산청 덕산으로 거처를 옮긴 후에 지은 것입니다. 저는 선생의 생애를 네 시기로 구분하였습니다. 제1기는 한양에서의 수학기로 태어나서 29살까지이고 제2기는 산해정 시대로 30살에서 45살까지이고 제3기는 내룡정 시대로 46살에서 60살까지이고 제4기는 산천제 시대로 61살에서 72살 돌아가실 때까지입니다. 제1기에서는 과거의 뜻을 두고 세상 쓰임에 응하는 공부를 하다가 제2기에서는 실리를 위한 공부를 적고 위기지약의 뜻을 두게 됩니다. 제3기에서는 처가가 있는 김해에서의 생활을 접고 본가가 있는 합천 상가에서의 생활을 하면서 이곳에서 내룡정을 짓고 많은 제자들을 받아들여 가르치게 됩니다. 내룡정이라 이름한 것은 초야에 응거하면서 도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다짐하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데에는 1545년 일어난 을사사화의 영향이 큽니다. 이 사화로 말미암아 선생과 친하게 지냈던 성우, 이림, 곽순, 송인수 선생 등이 화를 입었습니다. 남명 선생은 이를 주도한 성렬대비,
문정왕후와 윤원영, 이기, 정순붕 등을 비롯한 조정과 이들이 행하는 정치 현실의 환멸을 느끼면서 찾아오는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60감년을 다 지난 때 마음으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면서 늘 그리던 지리산 아래 산청 덕산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됩니다.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제4기의 산천제 시대를 열어간 것입니다. 산중적사, 산속에서 적극적으로 읊음은 이 시기에 지은 것입니다. 이 시 텍스트는 자연 속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은일락도하고자 하는 선비의 모습을 나타낸 시입니다. 일구의 종전 60 천정가, 이전의 60년은 일찍이 하늘이 빌려준 것이고는 선생이 덕산으로 오기 전의 삶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구에서는 하늘이 준 60년을 정리하고 이제는 구름 낀 지리산 자락에서 자연과 더불어 산다는 것인데, 이는 하늘이 준 천수는 다 누렸고 이제는 땅이 더하여 주는 삶이기에 자연과 함께 고사리 캐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삶의 갈림길입니다. 3구는 이 삶의 갈림길에 대한 표현입니다. 막다른 길이라는 것은 천수를 다 누린 막다른 길이요, 또다시 있는 길은 땅이 더하여 주는 삶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데, 이는 사구의 거룩한 오솔길을 찾아 고사리를 캐어 돌아오는 일입니다. 산중적사, 산속에서 적극적으로 읊음은 이러한 삶을 표현하고자 하는 시입니다. 일구의 이전 60년이란 텍스트 자료를 60갑자와 연결시켜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예측 가능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60갑자가 천간과 지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일구에서는 천간과 연결시켜 하늘이 빌려준 것이라 하고, 이구에서는 지지와 연결시켜 땅이 빌려준 것이라 하는데, 이들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쉽지 않으나 텍스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보는 매우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1구와 2구를 정보의 일반성으로 보아 1차 정보성을 가진 텍스트 자료로 보아둡니다. 3구에서 이전 60년의 끝년을 막다른 길이라 하고, 다시 시작하는 회갑년을 또다시 시작하는 길이라 하는 것은 예측이 쉽지만은 않은 정보입니다. 1차 정보를 끌어올린 2차 정보입니다. 4구에서 새로운 이 길에서는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는 뜻을 중국 사기 백이열전에 나오는 백이와 숙제의 고사를 들어 표현하고 있는데, 이 고사를 알지 못하면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사는 많이 알려져 있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도 2차 정보성을 가지는 정보입니다. 3구에서의 2차 정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의의 연속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4구의 고사리 캐어 돌아온다는 상호 텍스트성이 나타난 것으로, 이는 사기 근 61 백이열전에 나타나는 백이와 숙제 텍스트의 인유입니다. 백이와 숙제는 변방의 작은 영지인 고죽군의 후계자였습니다. 고죽군의 영주인 아버지가 죽자 이 둘은 서로가 자리를 양보하며 끝까지 영주의 자리에 나서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때 상나라의 서쪽에는 훗날 서주 문왕이 되는 희창이 작은 영주들을 책임지는 서백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희창이 죽고 그의 아들 희발, 서주 무왕은
군대를 모아 상나라에 반역하려 했습니다. 희발의 부하 강태공은 뜻을 같이 하는 제후들을 모아 전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백의와 숙제는 무왕을 찾아가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아직 장사도 지내지 않았는데 전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나라는 상나라의 신하 국가입니다. 어찌 신하가 임금을 주살하려는 것을 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이에 희발은 크게 노하여 백의와 숙제를 죽이려 했으나 강태공이 이들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면서 만류하여 죽음을 면하였습니다. 이후 희발은 상나라를 토벌하고 주나라의 무왕이 되었습니다. 백의와 숙제는 상나라가 망한 뒤에도 상나라에 대한 충성을 버릴 수 없다며 고죽군의 영주로서 받는 녹봉도 받지 아니하고 수양산으로 들어가 고사리를 캐어 먹으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보면 위시에서 거악한 오솔길을 찾아 고사리 캐어 돌아온다는 것은 자연 속에서 백의와 숙제와 같이 욕심을 버리고 고사리를 캐면서 자연과 더불어 도를 즐기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산중적사, 산속에서 적흥적으로 얽힘의 시에 대한 결속구조와 결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